오늘 기준 미국의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은 사람이 2억 명을 돌파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급증하는 총격 사건 방지를 위해 Safe Summer NYC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나서 카운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손님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뉴저지 촬영국 3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유럽의약품청의 안전성 결과 발표 이후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재개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먼로 카운티의 워그린즈에서 한 약사의 실수로 코로나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주사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생리불순 증상을 겪었다는 여성이 잇따라 나와 학자들이 사례 수집에 나섰습니다. 앤드루 박 변호사가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에 기금 1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오늘 한인사회 아이젠 증오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이 뉴욕시경의 아이젠 커뮤니티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인 오는 29일 전에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오늘로써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열린 백신 접종 2억 회 돌파 기념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이 외국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비축량이 확보되고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최근 급증하는 총격 사건 방지를 위해 Safe Summer NYC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추가로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갱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Safe Summer NYC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책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갱단들을 직업을 갖게 하거나 스포츠를 통해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총기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와 경찰, 법원이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브롱스 48경찰서 관할 구역에서는 2주 전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을 포함해 최근 총기 관련 사고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의 총기 관련 사건은 무려 116%나 증가했습니다. 로드니 해리슨 뉴욕시경 국장은 맨해튼 동부지역 관할인 7호 경찰서에 접수된 총격 사건은 67%나 증가했으며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 지역 역시 총격 사건이 6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 총격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200명의 경찰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Safe Summer NYC 프로그램은 갱단에 소속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단순히 체포를 통해서는 총격 사건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포츠 경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폭력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Safe Summer NYC 프로그램에는 갱단 멤버들을 위해 2,000개의 여름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 농구 경기를 뉴욕 시내 100여 군데의 장소를 개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한 주 만에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총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무려 262%나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나서 카운티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웨스트햄스의 체리밸리 쇼핑센터 내 스톱앤숍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스톱앤숍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이 업체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직원 가브리엘 드윗 윌슨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윌슨이 이날 출근하자마자 2층 사무실로 직행한 뒤 권총으로 남성 직원 1명, 여성 직원 1명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곧바로 점장 사무실로 들어가 점장을 총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망한 점장은 49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탈출한 뒤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신속 무장 타격대까지 투입해 인근 지역을 폐쇄하고 매장 내부에 있던 수백 명의 손님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총격 당시 매장에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있었으나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17분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테르스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카운티 경찰국장은 윌슨이 정신건강 문제의 역사와 많은 범죄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직원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불평하자 윌슨이 다른 스톱앤숍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떠났다가 40분 후 돌아와 총격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거 살인 혐의와 4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뉴저지 촬영국 3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운영이 중단됐고까지 합치면 주내 39개 촬영국 중 7개가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촬영국에서는 지속적인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사무소 운영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이 중단된 곳은 탐스 리버와 체리힐, 베이온 사무소 등 총 3곳입니다. 베이온 면허센터의 경우 지난 14일 확진 직원이 나오면서 2주간 폐쇄됐다 오는 29일 다시 문을 엽니다. 탐스 리버 면허센터에서는 지난 17일 한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체리힐 차량센터는 지난 15일 확진 직원 발생으로 오는 30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헤이즐렛, 마나우킨, 뉴악, 델렌코 사무소도 확진자 발생으로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주 저녁 39개 차량국 사무소 중 현재 운영이 중단된 곳은 7곳에 달합니다. 차량국 측은 민원 업무의 80%가량은 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국 방문 전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차량 타이틀과 등록 업무는 물론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 갱신이 불가능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갱신 업무가 가능하도록 수정 조치했고 사무소 예약 시간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차량국은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차량국 민원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지만 대면 업무에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웹사이트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무소를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예약 업무들이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은 주민들은 다시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최소 2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 존슨앤존슨이 얀슨의 코로나 백신 공급을 재개합니다. 존슨앤존슨 최고 책임자 존 스토펠스는 성명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운송이 편리한 얀센의 단발 백신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이점을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어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드문 혈전 관련 경고를 얀센 코로나19 백신 제품 정보에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면서도 다만 백신 접종의 이익이 여전히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증상이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 13일 사용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존슨앤존슨은 유럽 등 27개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혈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자체가 혈전 유발 확률을 심각하게 높이는 질환이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의 알렉스 스피로폴로스 교수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할 가능성은 100명 중 1명꼴이고 이들 입원자에게 혈전이 생길 위험은 5명에서 6명 중 1명이라고 전하면서 코로나19만큼 혈전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면 백신 접종으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특이 혈전이 생성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이라면서 백신 접종은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고 단언했습니다. 크라우더 교수는 백신이 코로나19와 연관된 혈전의 발생 위험을 극적으로 낮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맨로의 약국 체인 워그린스 지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에게 식염수를 주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그린스는 성명을 통해 자사 지점에서 상당수의 사람에게 이 같은 실수를 시인하고 일부 사람만이 부작용에 피해를 봤다며 주사를 잘못 맞은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다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월그린스 지점은 당일 접종을 모두 끝마치고도 백신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제야 주사를 잘못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당시 주사를 놓던 약사가 화이자 백신을 생리식염수에 섞는 것을 잊고 식염수만 주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 리사 스트로는 지난달 20일 해당 월그린스 지점을 방문했다가 주사를 잘못 맞은 후 다른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역 방송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가짜 백신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화이자는 오늘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자사 코로나19 백신 위조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에 따르면 멕시코 경찰은 지난 2월 초 가짜 백신인 증류수를 투여한 누에보레온주의 한 병원을 급습하고 관계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약 80명의 사람들이 1회 접종 약 $1,000의 가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신체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 남성의 아파트에서 화이자의 라벨이 붙은 백신병 안에 주름 방지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것을 압수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따르면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달 제조 공장 등에서 수천 개의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압수하고 관련된 수십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생리불순 증상을 겪었다는 여성이 잇따라 나와 학자들이 사례 수집에 나섰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생물인류학과 캐서린 클랜시 교수와 워싱턴 대학 의대 연구원 캐서린 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와 관련한 변화를 경험한 사례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랜시 교수는 지난 2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생리주기 변화에 대한 글을 올리자 수백 명의 여성이 답글로 각자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클랜시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수주 동안 하열이 계속되는 등 생리불순 증상이 우려할 수준이라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히 이미 폐경한 여성에게 하열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클랜시 교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리불순 등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연관성과 경향을 찾아 어떤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생리불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접종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의대 산부인과 라키 샤 박사는 코로나19 백신과 생리 사이에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없다고 본다며 일반적인 생리통과 백신 접종 후 느끼는 몸살, 통증 등이 합해져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또 노스웨스턴 의대 줄리 레빗 박사는 하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며 코로나19 백신이 출혈 유발 호르몬 급증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하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박 변호사가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에 기금 1만 달러를 개척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해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21일 오후 플러싱에 위치한 바른통춘병원에서 20일 희망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들을 위해 써달라며 1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설창 앤드루 박 장학재단 대표로 맡고 있는 앤드루 박 변호사는 작년 4월에도 20일 희망재단에 1만 달러를 기탁한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일 희망재단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한인들의 희망이 되어 주었다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은 놀라울 정도라며 20일 희망재단에 힘을 보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어려운 한인분들을 돕는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1년 활동하는 거 볼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잘하는 재단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올해도 만불을 기부했습니다. 변정독 20일 희망재단 이사장은 평소 장학금 수여 등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박 변호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거금을 기부해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박 변호사는 우리 주위에 소외된 가정을 위해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들도 적극 기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인사회에 진짜 훌륭하고 생각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희망재단, 여러 재단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불우 한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자체 기금 21만 여달러와 외부 성금 18만 여달러 등 약 40만 달러 기금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의 캠페인에 참여하길 원하는 한인들은 뉴밀레니엄 뱅크의 20일 홉 파운데이션이라는 예금주 이름으로 개설된 후원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또 체크 후원금을 보내길 원하는 한인은 체크에 Payable to 21 Hope Foundation으로 작성해 재단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오늘 오후 한인사회 아이젠 혐오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주최로 뉴욕시경이 아이젠 커뮤니티를 위해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웨비너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에는 행사 주최인 한인사회 아이젠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를 비롯해 뉴욕시장실 커뮤니티 어페어스 유닛과 뉴욕시경 증오범죄 및 뉴욕시경 아이젠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현재 증가하는 아이젠 혐오 범죄에 대해 뉴욕시와 뉴욕시경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뉴욕시경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어떠한 보호를 취하고 있는가? 이번 설명회에서는 진행을 맡은 장노세 형사가 영어 외 한국어로 진행해 영어가 취약한 분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모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식구경찰서에서 형사를 맡고 있고 한 거의 2년 정도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퀸즈의 터미 앵 형사가 현재 아이젠 혐오 범죄에 관련한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o we put together a team of dedicated detectives, 25 of them who speak various different languages and dialects that serve our Asian community. 뉴욕시 아이젠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 팀장인 코리 존슨 씨는 아이젠 혐오 범죄를 당하면 언제든 911 또는 311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어를 못해 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911로 전화해 코리안이라고만 말하면 언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변의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이 전화를 연결해 한국어로 피해 상황을 전할 수 있다고 주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금지돼 있으니 신고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의 경우 성분에 따라 소지가 불법일 수 있으니 소지하는 것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페퍼 스프레이 안에 4분의 3 그 이상의 경우 그게 불법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조심하시고. 오늘 아이전 혐오 범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회는 약 70분간 진행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는 6개월 이상 전 순위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족 이민은 순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순위가 수개월째 정체 또는 소폭 진전에 그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2A 순위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21년 4월 1일로 전달에 이어 다시 1개월 진전해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사실상 오픈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가족 1순위와 2B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순위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각각 1주에서 2주 진전하는 데 그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1에서 2주 소폭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3개월째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돼 가장 답답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청 SBA의 식당 회생 펀드 프로그램은 이달 마지막 주 주말 또는 다음 달 첫 주 초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할 전망으로 첫 3주 동안은 아시아계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된다고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SBA는 첫 3주 동안은 여성과 재향군인 및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최소한 51% 이상 소유한 업소에 먼저 그랜트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취약층은 아시아계를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등이고 경제적 취약층은 자본 감액과 신용 기회 감소로 경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식당과 푸드스탠드, 푸드트럭, 푸드카트, 케이터링 업소, 바, 라운지, 스낵과 비알코올 음료 바 등이고 베이커리, 브루펍, 브루어리, 여관, 와이너리는 총 매출에서 현장 판매 비중이 33%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증오범죄 수사에 협력할 시민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지난 19일 더모시의 뉴욕시경국장은 데보라 홀버스탐 유대인 어린이 박물관 공동 설립자와 중국인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 프레드탱 회장 등 커뮤니티 리더 5명을 선정해 뉴욕시경 검토 시민위원회 이하 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NYPD의 증오범죄 수사를 감시하거나 NYPD가 판단하기 어려운 잠재적 증오범죄의 동기가 인종, 국적, 민족, 장애, 성적 지향 등에서 나왔는지를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등 증오범죄 수사에 협력하게 됩니다. CNBC 방송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국내 총생산을 비교해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대국 순위가 흔들리면서 한국이 상위 10위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이 순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019년 상위 10개 경제대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2020년 순위는 브라질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은 1에서 4위를 지켰고 영국이 인도를 추월해 5위로 올라섰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2020년 초 중국 바깥에서 코로나19 사례를 처음 보고한 나라들 중 하나라며 지난해 바이러스 억제에 일부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점이 강력한 반도체 수출과 더불어 지난해 경제가 1% 소폭 후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